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네, 10월 증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10월의 첫 거래일 문을 열게 되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다시 내렸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또 이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중국에서 에너지 비축 지시가 나오며 천연가스가 다시 7%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좀 궁금한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에너지 쪽으로도 가격들이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9월 증시를 돌아봤을 때도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있었으니까 좀 쉽진 않겠다, 좀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도 이렇게 사람 지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 한 달 동안에만 4% 빠지면서 77조 원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증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 돈들도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보낸 건 보낸 거고 새롭게 또 10월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만회하고 더 이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으쌰으쌰해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AS 느낌으로 그리고 이슈가 어제 있었으니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마지막 리니지 W의 출시일이 나왔습니다. 11월 4일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당긴 출시를 발표를 했고요.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과금책에 대해서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참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돈 안 쓰고도 즐기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도 그렇고 페이 투 윈, 그러니까 이제 이기려면 무조건 돈 써야 돼라는 거였는데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개편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항상 이렇게 약간 개편을 하겠습니다, 돈 안 쓰게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캐릭터 강화를 위해서면 어쩔 수 없이 월정액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어볼 수 있을까? 어쨌거나 이렇게 포부를 밝혔으니 네. 믿어봐야겠죠. 블레이드 앤 소울 쇼케이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가 실망감이 컸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겠지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주가가 좀 반응을 해줬거든요. 어제장에서 5% 올라줬었는데 보시면 이때 장대 양봉 있었던 게 리니지 W 쇼케이스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러다가 4일 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했는데 실망감으로 급락을 했죠. 이후로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다시 한번 양봉이 리니지 W의 2차 쇼케이스였는데요. 시장이 일단 어제는 반응을 해줬고 사실 어제 리니지 W의 출시일도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약간 놀라웠던 것이 바로 다음 장인데 저희가 9월 29일에 그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수석연구위원과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리니지 W와 또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워딩이 리니지 W 출시일이 정해지는 날, 그때 언젠지는 모르겠다. 실적 발표일일 수도 있겠고 쇼케이스 때일 수도 있겠는데 그날 짧게라도 V자 반등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어제 5%를 기록했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흐름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견조한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때문에 현주가 수준 한 PER 17배에서 18배 사이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래도 NC소프트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서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겠냐. 리니지 W 직접 출시하는 거 나서 사도 되지 않겠냐라고 되차 물어봤더니 그래도 불안하면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타픽은 넷마블로 정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지금은 워낙 저점이니까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장에서 이런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이번만큼은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게 욕을 그만큼 먹었으면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돌아서지 않도록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앞서 김영롱 앵커 화면에 표현을 해준 것처럼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NC소프트인데 라는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흐름 또 앞으로 뭐 다음 주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고요. 저의 종목도 미워도 다시 한번 맥락에 들어가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흠슬라는 어디로 갔을까?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연초 대비해서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올라갔던 흠슬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5월 이후 조금씩 흘러내리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네. 어제장에서는 고점 대비 25%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하루 사이에 8%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HMM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HMM을 둘러싼 각 이슈들 한번 열어볼게요. 기대 요소, 우려 요소 모두 섞었는데요. 네. 일단 컨테이너 운임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지속적으로 나눴습니다. 20주 연속 사상 최고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운임 강세 이어졌고요. 물동량 역시나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공급 과잉 우려 있다. 그런데 신규 발주되는 선박들이 인도되는 시점은 2023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려도 시기상조다라는 거고요. 환경 규제 강화 변수도 우리 좀 긍정적으로 HMM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죠. 해운사 11곳이 담합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공정위 측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있어서 물동량 이제 서서히 줄지 않겠느냐 얘기 나오고요. 노사 갈등은 일단은 조금 일단락 됐습니다만 언젠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고요.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료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또 유가가 올라서면서 탱커선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어서 이 유가 변동을 HMM이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도 주목할 포인트죠. 그리고 산업은행 등과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영구채나 또 CB 이야기 그 관련한 이자 지급 문제 좀 생각할 포인트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의 하락은 이 기대 우려 요소 중에 가장 크게 촉발됐던 게 바로 요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상해 해운거래소에서 매주 금요일 4, 5시경에 이 사이트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국경절 연휴다 보니까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목요일에. 그랬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한 29포인트 내려간 4,61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 꺾이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운임 강세로 이때까지 버텨왔는데 거죠, 네. 이제 HMM 팔아야 되나? 이런 심리도 조금 작용을 한 거겠죠.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국경절 연휴 앞두고 운임은 조금 둔화되는 이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이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좀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요. 증권가의 목소리를 살짝 보면 물론 어제 운임 이 하락 이슈 나오기 전에 나왔던 목소리입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운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각이었죠? 네. 네. 일단 연말까지 운임 문제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한국투자에서 어차피 지금 물류 대란이다. 결국 운임이 떨어질 만한 요소는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욕심을 덜 낼 거라는 거예요. 화주들이나 혹은 각 국가의 반발을 생각해서 운임 상승을 지금부터는 노리는 게 아니다. 지금 올라온 이 운임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운임은 좀 강한 수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운임 대비 주가 조금 내려와 있고 3분기 실적 좋다는데 올 연에 HMM 매출 탄탄하다는데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와, HMM을 갖고 저평가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간의 흐름이 조금 그랬구나라는 걸 또 실감을 하게 되는데 어찌 전략을 취해야 될지 특히나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운임만 버텨준다면 물동량 늘어나는 건 뭐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진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급락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분명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어제 쇼박스 흐름도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제 영화 전체 그러니까 영화관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다 전반적으로 좀 좋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점점 더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양질의 컨텐츠를 볼 수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근데 괜찮은 상영장만 나온다면 영화가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좀 갈만하다라는 얘기들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특히나 아직 뭐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추경 편성 통해서 한 10월 하순에서 11월에는 그 영화 티켓 할인권을 또 대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때문에 좀 더 붐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없지 않은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충분한 신작 공급만 된다면 관객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영화와 관련해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투자 키포인트는 영화 부분의 개선 그리고 플러스로 방송 부분의 리레이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위에가 CJ CGV, 그다음이 J콘텐트리, 마지막이 롯데쇼핑인데요. 반등하는 시점은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심해지면서도 어쨌거나 위드 코로나 얘기 나왔었죠.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그리고 어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함께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와 가운데 거의 차이가 혹시 끝에서 좀 보이시나요? 네, J콘텐트리는 올라왔고 이 위에 그리고 세 번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둔화되고요. 아무래도 CJ CGV 영화관을 그리고 영화 쪽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롯데쇼핑은 다른 유통 쪽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롯데시네마 영화 부문에서는 좀 한정이 돼 있는데, J콘텐트리는 메가박스 플러스 드라마 쪽으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드라마와 관련돼서 이슈를 받다 보니까 남들 탄력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더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 내에서도, 그리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영화관이든 배급사든 제작사든 유통사든 약간 결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 다 상승했다라지만 상승폭에는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영화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느 종목을 픽해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못 올라간 쪽을 찾기 마련이니까 네. 조금만의 이 호재가 나온다 한들 해석될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강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간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영화관 안 가니까 영롱앵커도 안 가시죠? 몇 년째 안 갔죠? 저도 안 가고 저도 보수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슈를 또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잠시 후에 함께할 유창희 대표께서 참 오래전부터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도 굳이 넣자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영화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준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돌아보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네.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영화관을 안 갔는데 그건 코로나랑 상관이 없죠. 주변에 네.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젊은 층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금요일인데 너무 자꾸 슬픈 얘기 할 거예요? 너무 나의 시야에 좀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런 젊은 이들의 움직임도 파악해서 어떻게 전략을 챙겨야 될 것인가 감안해서 유창희 대표께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했었던 종목군들을 어떻게 전략 잡을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우울할 수 있겠지만 HMM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좀 걱정도 크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 조정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뉴스들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 빠져.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좀 마음이 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HMM 어떻게 보세요? 한 2달 횡보하다가 어저께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죠.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시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BD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모두 연일, 물론 어저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좀 내렸습니다만은 뭐 주식이라는 것도 연일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지수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좀 떨어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시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석탄 가격, 뭐 천연가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석탄 가격은
그 중국하고 호주하고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브라질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석탄을 좀 수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고 축적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운임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찌되었든 지금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물동량 자체는 이미 그 전에 주문됐던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구사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3분기, 뭐 4분기까지는 실적 큰 변화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은 변함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그 디얼라이언스 가입 효과라든지 또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업황 피크에 대한 부분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 뭐 나쁘지 않다. 다들 뭐 그 H&M뿐이 아니라 뭐 펜오션이라든지 모두 다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내년에는 좀 꺾일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어저께 미국 GDP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신다라면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맞물린다라면 좀 쉽지 않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급감하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여전히 현재 실적세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반등 국면에 놓일 수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약간 작은 이슈에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이건 꼭 H&M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조정이 네. 나오면 뭐 한 5에서 10%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 반등 예상하고 한 4만 원대 목표가는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확 들어가기는 좀 불안하잖아요. 어제 네. 그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혹시 매수 시점은 어느 때를 힌트로 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저점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저께도 미국 증시가 힘없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 오늘 이제 PMI 지수 발표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뭐 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월화 정도면은 한번 매수도 가능해 보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정도가 되면 저는 단기 지수 바닥 그렇다고 해서 뭐 V자 반등까지 아니겠지만 단기 반등권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매수 포인트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일단 4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그 영화관입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박앵커가 말한 육아 피해주. 영화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또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주기도 했었고 네. 근데 제가 요 한 5일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영화 관련주들 수익률을 체크를 해봤더니 좀 이게 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쪽에 만약에 진짜 리오프닝으로 관심을 갖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겠어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영화 공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계속 연일 이슈가 되면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시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오늘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백신 2차 네. 접종 접종 완료자가 50% 넘었을 수 있고 늦어도 오늘 정도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기준으로 49%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10월 말 11월 정도가 11월 초만 된다고 했을 때 백신 2차 완료자가 한 70% 넘을 것이 너무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특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극장 할인권이라든지 특히 영화 쪽에서는 많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저는 호재라 생각하고 있고 또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대형 작품들이 좀 개봉을 좀 이제 확정을 짓고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여러 작품들이 발표가 됐는데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전처럼 뭐 천만 관객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200~300만 관객 이상 넘어가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연말에 대한 어떤 극장 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OTT 서비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영화를 봤을 때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한 편을 제대로 다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뭐 극장 가서는 뭐 그런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 저도 뭐 와이프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몰래 혼자 가서 봅니다. 똑같이 육아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 몰래 가서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도 한 2년 동안 못 간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욕구가 계속 있다라는 거 보신다라면 뭐 CJ, CGV라든지 뭐 J 콘텐츠들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대본은 못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어저께 엔터사들이 많이 움직였던 맞아요, 부분들이 네. 결국에 또 그 연말 공연, 네. 성수기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맞물렸기 때문에 꼭 영화만 집중하지 마시고 공연 관련된 어떤 기업들도 저는 주목해서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한번 선정 꼽아 본다면 마지막에 그런 어떤 엔터 쪽으로까지 다 확장을 해줬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좀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CJ, CGV가 금요일 경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뭐 최근에 주가가 며칠은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단에서의 움직임, 맞아요.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YG 엔터테인먼트 충분히 그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하루에 급등 혹은 급락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를 급격히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좀 완만한 흐름을 그 주가 수준을 보여줬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한테 또 보내주신 게 J 콘텐츠였는데 그것도 한번 포인트. 네, 뭐 J 콘텐츠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J 콘텐츠는 엄밀히 따지면 극장 관련된 이슈보다는 그렇죠. 제작, 네. 특히 드라마 제작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에 해서 같이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CJ, CGV보다는 J 콘텐츠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CGV, J 콘텐츠리 그리고 YG 엔터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좀 급등, 급락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변동성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왔으니까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변동성 커진 증시 통신주 매력업이라고 해줬어요. 통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특히 대표님과 저희와 좀 뭔가 맥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요? 통신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또 해드렸고 혹시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이제 좀 방어주들 좀 관심 있게 보자. 왜냐면 네. 시장 자체 조정이 뭐 쉽게 끝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압축시킨다라면 뭐 통신주를 좀 꼽집은 이유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데이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유튜브를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오며 가며. 왜냐면 해피 유저시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증시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네. 이런저런 것도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보다 유튜브를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보고 영화도 따로 보시면 육아는 언제 하십니까? 육아는 이제 와이프가 좀 하죠. 네. 네, 나쁜 남자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한 10시간까지 아니고 최소 6, 7시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예전보다 데이터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 평균 가입 평균 단가, 평균 데이터 요금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 통신사들이 약간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맞아요,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컬러링 뭐 이런 컬러링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제가 아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 월정액 뭐 1,000원, 2,000원 요 정도의 뭐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다양화된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통신사들한테는 꾸준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 구독 서비스가 예전처럼 통신사별로 이렇게 예전에 통일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 다릅니다. 네. 각 이제 통신사별로 집중하는 사업 부분에 따라서의 어떤 서비스가 다른 부분들도 각 기업별로 성장성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고, 또 모빌리티든 자율주행이든 뭐 AI든 뭐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엄밀히 따지면 이쪽에 대해서 큰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산업 자체가 변화가 되는데 시장 자체가 변화가 되는데 가장 먼저 가는 게 통신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통신주들은 전통적인 고배당주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통신주에 대한 매력도 최근에도 보시면 물론 이제 주가가 뭐 막 급등세로 간 건 아니지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기관들 포함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SK텔레콤 그리고 LG U+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SK텔레콤은 시장 대장 그 1위 기업의 어떤 메리트가 있고 또 분할 이슈가 사실 더 크잖아요. 네, 여기는. 분할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사업 재편을 좀 올해 많이 노력하는 네. 기업 중에 하나고, U+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주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포인트 짚어줬고 그 중에서도 SK텔레콤과 LG U+ 관심주로 선정을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